바로 다음 시간 파워풀한 정치 분석 시간이죠.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의 에너지 타임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네, 역시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오늘 비 오는데 날씨 우산을 가져오셨어요? 아, 부슬부슬하고요. 남쪽에는 좀 호우가 심한 모양인데 무안 쪽에 또 산청에 지금 수재 복구도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또 와서 걱정이고요. 다행히 수도권은 아직은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수해 복구 때문에 지금 다들 고생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이제 힘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와 이제 더 거듭된 민주당 정부가 더 센 재복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실시간 채팅이 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민주당 네, 민주당 방송은 아닙니다. 네. 네. 지금 놓친 게 있어서 좀 실시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뉴스 인사이다 개편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잖아요. 실시간 채팅 먼저 소개드리고 본 방송 들어갈게요. 전수미커님, 서미화 의원님 후원 계좌요 라면서 민재님 말씀하셨어요. 저희 부장님, 서미화 의원님 후원 계좌 좀 올려주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님 말대로 일만 잘하면 된지라고도 이제 소개를 하셨고요. 루비님 좋아요 응원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 당정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미아원님 응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 앞서서 의사당 1번 출구 이제 하셨고요. 박영식 앵커님 김진애 의원님 여전히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저는 안 잘렸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과 계속 함께하는 저희 멍벌허전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해 형님 안녕이여라 섬소년님, 섬소년님 또 팬이 이제 형님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한 전수희 변호사님 응원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박찬대 이재명 대표님 응원합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김진애 의원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원님께서 계시는 거 적극 환영하고 에너지를 받고 있는 모습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존재만으로 에너지를 주세요? 그럼요. 원래 기가 있는 거죠. 비결이 모든 있을까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파장을 네. 에너지 파장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 하는 네. 거는 보세요. 점점 세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존재만으로 에너지를 주시는 비결이 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든 그러니까 좀 유쾌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좀 제가 개그우먼도 아닌데도 좀 웃기고 싶다는 이 욕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바깥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도 유머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시거든요. 아재 개그 좋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거나 이제 리더십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유머까지 커버하시려는 그런 욕심이 확실히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유머 감각 뛰어나셨었고요. 그래서 근데 최고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유머가 엄청나죠. 굉장히 좋았어요. 네, 굉장히 그리운 그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본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사령탑, 바로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물론 내년 8월까지 1년이 되지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당대표 선출 과정이나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선출 과정이 조금 너무 밋밋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뭐냐면은 두 후보가 저는 이번에 너무 신사적이셨어, 두 분 다. 신사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뜨거우려고 그랬거든요, 초반에.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먼저 막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뜨거워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후보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도를 지키겠다. 두 분이 다 신사도를 지키니까 솔직히 재미는 좀 없더라고요. 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도 이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 집권 여당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청래 신인 당대표의 첫 일성 한번 들어보고서 본격적으로 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 뜨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의 당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 시대를 열망하는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민주당 당대표로서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탕평 인사를 할 것입니다. 대동단결의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 더 좋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즉시 당원 주권정당 TF를 가동해 당원 당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습니다. 당을 탓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선당 후사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를 내려놓고 당을 높이겠습니다. 저를 뒤에 놓고 당을 앞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더불어민주당도 성공합니다.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 밖의 극한 폭우로 신음하는 수재민들, 연일 계속되는 극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정청래는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 바로 61.74%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의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이 그 발언 들었잖아요. 정청래 당대표의 그런 선언과 발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정청래 후보는요, 사실은 국힘에서 뽑아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내란이라고 하는, 내란 척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특히 최근 한 달 반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이 엄청난 그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힘이 나오는 것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도저히 못 놔두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강성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확실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두 분이 너무 사실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철저하게 붙으려고 그러면 좀 네거티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두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네거티브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첫 해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서 이제 기선을 이럴 때는 네거티브를 안 하시면은요 항상 인지도가 높은 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국힘의 이 망가진 국힘과 그다음에 그 인지도가 정청래 대표를 탄생시킨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님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강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분이 정말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피와 땀과 눈물이 만든 피땀 정청래. 눈물 세트. 네. 이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기는 이 열기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당이니까 여당으로서 안정성 또 외연 확장 그다음에 내년 지방 선거 또 압승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전략이 약간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맞습니다. 안에서 조율을 하시려고 그러면 힘 좀 드시겠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점은 한 가지가 듭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하실 때 대통령께서 이제 일하시고 본인이 짐을 다 짊어지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있어요. 박찬대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됐으면은 솔직히 당과 정이 똑같은 거로 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같이 매를 맞을 때 같이 매 맞고 칭찬받을 때 같이 칭찬받고 그럴 텐데 정청래 후보는 이제 독립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그야말로 배드캅 굿캅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하게 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럴 때 또 정청래 대표님이 맷집이 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는 이쪽으로. 역할 분담을 좀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까 62.74 굉장히 득표율이 압도적인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당원분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네. 전략적으로 매는 이쪽으로 맞게 하고 이재명 정부는 좋은 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간 걸까요? 왜 당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심이 의심을 압도했다라는 네. 그런 평가도 있는데 그럼 왜 당원들의 마음이 정청래 의원에게 좀 올인하는 경향이 근데요. 있었을까? 여기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의원을 해봤으니까 네. 우리는 의원들 싫어합니다. 일반 저 사람들은요. 이거 저기 부장님 이거 삐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일반 국민들은 의원에 대한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말하자면 한쪽으로 몰리면은 이쪽에 말하자면 동정심도 생겨요. 연민도 생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민주당은 우리가 야성이 강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면 이번에 거의 90%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박찬대 후보를 굉장히 이제 뭐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하고 굉장히 달라요. 국회면은 이제 대통령이 뭐 하라 그러면 그쪽으로 딱 쏠려가잖아요. 그쵸. 여기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야성이 강한. 야성이 강한 정말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서 저기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넘어설 만큼 박찬대 후보가 세게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쵸. 박찬대 후보가 또 너무 또 이 신사적으로 소프트하게 나오니까 약간 좀 그렇다. 뭐 그런 게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렸는데 네. 너무 신사적이다. 이제 그런 평가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죠. 저거 하면은 가끔가다 정청래 후보님이 약간 좀 이제는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조금 더 말을 가라앉히실 텐데 세게 질르시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좋아하죠. 그리고 특히 정청래 대표님은 지난 1년 동안에 법사위원장으로 이 탄핵 정국을 이겨온 이게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마 굉장히 기대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확실히 당원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개혁, 강력한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걸까요? 바로 정청래 대표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3대 개혁을 추석 연휴 전에 실행하겠다. 이거 임기가 내년 8월까지 좀 1년이 남았는데 이 3대 개혁을 추석이 10월인데 이제 추진을 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했죠. 당원들이 너무 기다려왔던 게 3대 개혁일 텐데 부응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짧다 보니까 역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 추석 넘어가면은 이제 국정감사가 그쵸? 되거든요. 네. 그쪽으로 쓸려가요. 그러면은 연말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안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달 반이거든요. 2달 반에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는 타이밍도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국힘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고 나면은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딴 게 없어요. 계속해서 침대 축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쵸. 또 누리고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냐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년 올해 말로 가고 정기국회 또 이후로 가고 이러다 보면 또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한 가지가 그때가 지금 특검 기간이에요. 그렇죠. 특검 기간 안에 해야죠. 이거를 종료를 해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0일 안에 한다는 네. 거가 굉장히 유의미한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저는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50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대 특검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개혁 드라이브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청래 대표도 2가지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빤스 빤스 시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특검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이준석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즉시 처리해주겠다. 굉장히 센 발언들을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대표 되시고 난 다음에 한 얘기 아닙니다. 네. 네. 후보일 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후보일 때 하신 거니까 저는 그건 후보일 때는 너무 적절하게 잘하셨고요. 대표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약간 호흡 조절은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뭐 강제 집행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게 법에 다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에 관련되고 국정 개입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건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도 지금 이거는 또 여론에 관련된 게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특검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예상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여태까지 이준석 대표 본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 받을 거 있으면 수사 받고 법대로 해야지. 대표라고 안 하면 되냐.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자기한테 가야죠. 내로남불하면 안 되죠. 네, 결국에는 뭐 죄를 졌으면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게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에도 상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과거 발언들 지금 이제 대표로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앵커님은 그 두 자짜리 말 하지 마시고 영어로 언더웨어 언더웨어 정도로 해주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재밌게 해달라고 피디님께서 요청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네자로 하시든가. 네자로? 네자로. 어떻게? 사각 뭐 이런 빤스 식으로. 이렇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당대표도 새로운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일정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수해 현장으로 긴급 달려갔죠. 무엇보다 전남 나주 현장으로 달려간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텐데 장소를 왜 전남 나주로 간 거이고 첫 일정을 그렇게 한 게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수해 복구가 굉장히 필요한 데이기 때문에 가신 건데 또 마침 지금 거기에 무안공항 근처에 지금 굉장히 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아직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가서 또 비 맞으시면서 눈물도 같이 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장소의 의미 그리고 그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걸 저희가 민생 챙기기라고 보면 될까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도 민생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민생 수해 복구 현장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국회의원님들 다 팀 짜가지고 하나하나 가실 거라고 그럽니다. 팀 짜셔가지고 수해 복구 현장에 많이 가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소통을 계속하면서 보고 있는데 경호님께서 직설 앵커 첫날보다 사이다 아마 빤스를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의 취향에 적극 맞춰서 더 센 발언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자리에 지금 김진애 그 의원님께서 나오시다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의원님 때문에 이 방송 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강제구인 들어가자 빤스 내란수계라고 영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조영욱님 팬티 저항은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산 건풍기님 박찬대 의원님 얘기를 또 해주셨고 황수만님 박찬대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들 박찬대 정청래 의원님 응원도 하면서 서미화 의원님 응원도 하면서 김진애님, 김건희 좀 잡아가 주세요. 도란프님, 김건희 좀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냐면은 8월 6일 날 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네. 그거는 딴 거 아닙니다. 구속 예고예요. 구속 예고. 그거는 소환 예고가 아니라 구속 예고예요. 근데 이제 당장 그날 구속하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그날 저는 뭐 상당하게 또 이제 김건희 특유의 그 있잖아요. 그 뭐 엉겨 붙고 뭐 빼고 뭐 여러 가지 트집 잡고 하는 것들이 있다가 아마 그 다음에 두 번째쯤에 뭐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그러면 바로 구속 영장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뭐 어저께는 뭐 김범수 전 아나운서까지 지금도 아나운서인가요? 아나운서까지 소환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냥 목구까지 지금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건희 곧 구속되리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왜 윤석열이 저렇게 저항을 하느냐. 저항하는 게요. 이게 내란 특검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거를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거는 사실 쉽게 가서 미리 조금 이렇게 발라놓거나 아니면 뭐 부인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저는요. 김건희의 사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주가 있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 내가 처리한다. 내가 처리한다. 당신 너는 못 믿는다. 김건희가 오야붕이네요. 저는 그럴 거라고. 이거는 뭐냐면 거기서 만약 말이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거하고 저는 그리고 김건희의 작전은 정확하게 뭐냐면 모든 거를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남편 버리겠다. 뭐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서로 간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변호사비도 대줄 수 있고 바깥에서 변호사도 챙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챙길 수 내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윤석열 체질에 뭐 저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강력한 김건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저는 딱 그렇게 봤어요. 네, VIP 그런데 제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네요. 아니 뭐 그래서 제로만은 아닐 테고 네. 뭐 하여튼간에 그랬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다시 한번 시도를 할 텐데 뭐 여하튼간에 그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갑을 채워서 나오든 아니면은 감호복을 뭐 입혀서 나오든 아니면은 뭐 이불을 덮어서 나오든 아니면 테이저건을 쏘든 간에 그거 다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이거는 뭐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거는 피의자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적 권리는 알아서 하시라. 알아서 해야죠. 근데 다시 한번 저 언더웨어 시위 같은 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사. 우리가 그 사진까지 볼 수는 없잖아요. 사진 찍었다는데. 네, 그러니까요. 김진애 의원님 역시 세련되셔서 저는 네. 이제 빤스라고 얘기하는데 언더웨어라고 순화하시는 이제 여러분들 고품격
격이 있는 김진애요 에너자이저 아니, 보고 저기서는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취재해 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색깔까지도 궁금해하더라는데 아우, 당연히 궁금하죠. 프랑스에서는 뭐라 그러나 언더웨어를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 아니 근데 자세한 이게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게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무슨 네, 창피입니까? 국제 망신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 한 것 자체가 국제 망신이고 네. 김건희가 이게 흑막으로서 이제 마리 앙뚜 아네트로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도 국제적 망신이 아닌가 외신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아마 뭐 조금 더 있으면은 뭐 별의별 저 해석들이 다 나올 텐데 하여튼 뭐 단두대가 끝은 아닐 거예요. 다행히.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그럼 뭐가 뭐. 끝일까요? 뭐가 끝일까? 상상을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 돈줄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 아 돈줄을 저는 뺏는 거. 돈줄을 막고 돈을 다 뺏어버리는 게 김건희에 대한 가장 가혹한 응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는. 아니 그리고 뭐 지금 김건희로서는 아니 윤석열은 당신은 어차피 뭐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받든 당신이 다 뒤집어 써도 당신은 어차피 그냥 뭐 나중에 사면이 되건 어떻든 간에 하면 받던지. 갈 때까지 가지 않았냐. 나는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리고 나는 나와서 살자. 내 돈을 챙겨가지고 당신 뒤를 내가 이혼을 안 해줄게. 그러면서 좀 봐줄게. 그럴 심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쯤 되면 이혼을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뺐느냐 이걸 우리는 고민을 해야죠. 돈에 대한 관심.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돈이라고 김건희의 가장 저 권력의 모든 아킬레스건? 거는 그거는 돈이라고 돈이다.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돈으로부터 그렇다고. 시작되고 돈으로부터 끝난다.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필요했던 거고 권력은 그래서 필요했던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또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여기 또 실시간 채팅에 QRSP님 특검에 이어 특판을 해야 된다. 내란이 그래야 종식된다라고 하시면서 추잡하고 더러운 양아치 윤석열 멧돼지용 마취총을 사용할 때에다 이제 멧돼지 용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대국민 분노가 투영되는 단어들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희님 그렇죠. 돈이면 다인 김건희 이제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가서 한미 관세 협상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내 문제니까요. 그래서 정말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 이제 그 소회를 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7월 1일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과 8월 1일 이제 상호 관세 협상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대국민 관심사. 왜냐하면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첫쪽 이번에 찍으셨던 분들은 어디 이재명 잘 하나 보자. 시간도 안 되는데 니네가 할 수 있겠어? 되게 회의적이고 조롱하듯이 이걸 지켜봤거든요. 결국엔 누구보다도 일본과 EU와 비교했을 때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서 관세 협상을 했다라는 평가도 지금 존재하는 것 그 같아요. 외신에서 나오는 평가예요. 네. 오히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외신에서 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리적인 성공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요. 우리가 트럼프를 얘기할 때 협상의 대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협상의 대가예요. 저는 이번에 딱 보고 있으면은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얼마나 속을 끓였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야말로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말도 못되는 거 우리도 다 같이 뭘 알아도 말도 못하고 혹시 뭐가 잘못될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장을 타고 있었지만 저는 믿고 있는 게 딱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한국이 필요한 건 트럼프예요. 물론 우리도 미국에 대해서 협상을 저기 하지만 트럼프는 아주 공식적으로 또 자기가 필요로 한 그게 딱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이재명 대통령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트럼프한테 필요하다. 북한하고의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노벨상을 타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트럼프한테 너무나 좋은 근데 그거 해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마스카를 딱 거기다 갖다 대령을 그렇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위에 관련된 부분도 방위관련.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서로 밀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게 협상이 잘 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 거기다가 태도에까지도. 왜냐하면 지금도 이게 끝난 협상이 아니에요. 큰 것만 말하자면 해놓고 앞으로도 트럼프의 변덕에 따라서 세부적인 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큰 거에 대해서 정해놨다라는 게 일단은 큰 성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이건 굉장한 협상의 대가죠.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유, 트럼프가 되면, 그때는 윤석열이 있을 거라고, 계엄 전이었으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돈은 다 뺏기겠지만 설마 전쟁은 안 나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돼. 아마 윤석열이 있었으면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은 알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확실히 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일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주에 있을, 아마 그거는 이제 안보에, 방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일 텐데 그것도 잘 해내실 것 같아요. 그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나 기대됩니다. 특히 네. 조선업은 대한민국 굉장히 강하고 이미 네. 이제 한화가 미국에 투입이 되어서 대한민국 조선업의 그런 기술력이라든 능력을 출중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한국 기업들이 동원된 이번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의 리더십과 관료들의 그런 노련함, 그리고 기업들까지 합작품으로서 어떤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건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왜냐하면 소환. 김건희가 소환에 응할까 안 할까, 이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요? 왜냐하면 이번에 안 나오면 바로 구속 영장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8월 6일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8월 6일은. 근데 8월 6일에 작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사보타주로 나올 거냐, 뭐 별거 다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아프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번에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거부권이나 이런 걸 행사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서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어떻게 응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바로 구속 영장 바로 칠 겁니다. 우리가 아마 초유로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현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극적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이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개혁 3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정계도 그렇고. 근데 본회의장까지 사수한다, 국힘이 직김조까지도 나타났거든요. 근데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이 세 개 법안에 대해서 바로 민주당과 국힘이 치열하게 지금 강대강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필리버스터까지 한다는데 앞으로 이 구조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필리버스터 하면은 항상 국힘이 져요. 아. 필리버스터를 딱 열어놓으면은 민주당 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 나와가지고 땡깡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길게도 얘기 못하고 서로 차례도 미루고, 더구 저쪽에서는요, 방송법이든 노란봉투법이든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면은 민주당은, 우리는 또 선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해가지고 얘기를 더 잘해야죠.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국힘에서 항상 노리는 거는 언론, 여론을 노리는 거거든요. 여론에서 그걸 하는 거 노리는데, 할 거는 해야죠. 할 거는 뭐 하는 거로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치 않게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 국힘은 뭐 전당대회 한다고 그쪽에 정신 팔려 있는 판인데 뭐 제대로 할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송원석도 아마 못할 걸.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 너무 성의가 없어. 저쪽에서는 정책에 성의가 없어요. 역시 정치 구단 고수답게 모든 판을 보시는 의원님. 그렇죠. 오늘도
바로 우원님의 에너자이저를 통해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김진애의 에너자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운 받으시고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